안녕하세요. 시간의 발견 TV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으로 인해서 건강보험과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이 관계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세무서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유튜브로 해가지고 올린 적들이 많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게 리플 달린 거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너무 어렵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수집한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로 말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추납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단어를 찾아보기 전에는 어려워요. 이런 전문 용어들을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전문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6월에 방송한 국민연금 추납한 것 후회합니다 라고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조회수도 많이 나왔고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645개나 달렸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5,000번 이상 나왔는데 이 댓글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저 혼자만 이런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 추납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얻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분석하고 전문적인 입장과 법조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에서 최대한 구독자의 눈높이에 맞게끔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공유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연금으로 인해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금이 붙는 거하고 건강보험료가 어떤 연계관계가 있는지 두 가지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연금을 보유하고 계시나요?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연금 종류가 여러분들께서는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연금이 종합과세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공적 연금은 거의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합과세 상황별로 조건을 한번 찾아봤어요.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만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해를 하겠어요. 그 이전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세금도 내지도 않고 공제도 안 해줬으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은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연금이 나올 때 원천징수를 했다 하더라고요. 다른 수익이 없을 때는 원천징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 거주자가 소득이 없을 시에 연금소득 770만 원까지는 종소세를 징수를 하지 않겠다 돼 있고요. 연금저축 IRP는 연 1200만 원 초과 시 전액 신고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연금저축은 12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해서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아마 분리과세가 세율이 더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상황별 조건이 있음으로써 전문가와 상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 쪽은 관계가 너무너무 많아서 다 설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 설명을 해드려도 개인별로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까지도 짚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건강보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공적연금은 전액 다 건강보험으로 부과를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연금저축 IRP는 건강보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항목은 제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연금으로 인해서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소득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전혀 해당이 안 되겠죠. 이 참고 자료 출처를 통해서 제가 내용들이 많은데 필요한 부분만 해서 박스를 만들어 봤어요. 국민 월 수령액이 40만일 경우, 60만원일 경우 해서 이제 250만원일 경우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년 22년 7월부터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상됐을 때 자기가 내는 소득 금액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비교된 것을 보시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 합산함으로써 주의에 필요합니다. 이 소득 점수가 차이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납부도 많이 하게 되고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로 국민연금 이에 추가되는 항목들이 있죠. 건강보험에서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 이자소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재산소득, 토지라든가 주택, 전월세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는 9년 미만 승용차 중에 1600cc를 초과하거나 4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나올 때에는 연계되어서 본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피부양자 혜택도 준답니다. 국민연금과 연계된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로 잠깐 검토해 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시 건강보험을 납부했다면 왜 또 징수를 해야 되는지요? 이런 얘기들이 좀 제법 있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가 키워드입니다. 요 앞전에 추납건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나서는 그리고 또 전화로도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찾아가서 면담을 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의 소득보다도 그렇게 당해연도니까 작년 거에 대해서 올 5월에 신고했겠죠. 소득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감소됐어요. 그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서 상담을 해봤습니다. 종합소득세를 한 후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7월 중 서류를 제출하면은 6월 보험료부터 조정 가능하다. 낮은 금액으로 나오겠다는 거죠. 2020년 소득금액 증명원은 7월부터 발급이 가능하고 8월 이후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한 달의 경우로부터 해서 감액을 해주겠다는 거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아쉬운 얘기지만 소득금액을 미제출할 경우는 조정이 불가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알고 어제 세무서에 가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달라고 하니까 이 두부를 주더라고요. 왜 두부 주는지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체크란이 다르더라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해서 6월부터 건강보험 조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제가 안타까운 면이 또 이런 부분이 나와요.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은 왜 고지 의무를 하지 않는지 나는 상당히 궁금해요. 통화도 어렵다는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들이. 안타까운 점들은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우리 모든 것이 즉시 카운트가 되고 즉시 그게 대해서 컨트롤이 되는데 우리가 알아내서 우리가 고지해야만 이게 가능한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걸 저도 이번에 몰랐다면은 감액에 대한 혜택을 모르고 저는 그냥 살아갔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점을 꼭 참고하셔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려고 오늘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자주 방문해 주셔서 정보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으로 인한 건강보험과 종합소득세 부과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